다음 30번. 자, 써놨다, 이죠? 개인 명의로 낙찰받을 때는 양도소득세. 자, 줄 치세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소득세를 내는데, 세목은 종합소득세 세목으로 납부하다. 법인은 법인이 제된다. 자, 그래서 세 개 중에 어디를 들어가냐, 이 중요한데, 개인을 받으면은, 자, 이렇습니다. 개인을 받으면은, 얘로 땅이다, 농지다, 농지를 1년 이내에 판다고 뭐 이런 거, 1년 팔면은, 개인 받으면은, 1년 이내면은, 우리가 개인 같은 뭐, 55%, 또 2년 미만이면, 1년 지나고 2년 미만이면 44%. 자, 2년 이상 돼야 누진시를 간다. 누진시를 가는데, 사업자 등록에 매매 사업자 등록, 그죠?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가는 거는 사업소득세인데, 요거는 아까 55%, 44% 구간에 없어요. 그냥 바로 누진시를 하기 때문에 더 약하다, 세율이. 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세로 가는데, 요거는, 2억이 아니까 보통 11%다. 11%인데,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11%가 더 분담이 합니다. 상가 같으면 이런 게 없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11%더 붙고,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 같으면 몇 %더 붙습니까? 22%. 그래서 33%다. 자, 그럼 뭘 하면 좋을까? 일단은 법인은 안 되겠죠. 농지라서 법인은 안 되죠. 원래가. 영농여건 불농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인 명의로 보통 받든지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소득세 내겠다 해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한 달 뒤에 치르니까 그때 세무서 가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잔금도 치르고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팔 때 사업소득세를 내면은 1년 미만 단타로 해도 세금이 좀 약하다. 자, 1년 미만 55%, 1년 지나면 44% 있죠? 이게 없습니다. 매매 사업잖아요. 그거 바로 6에서 뭐 6%부터 출발한 거, 누진세가 가니까 좋다. 자, 요거는 옛날에 이제 교도소가 이전한 부지입니다. 10에 2230. 2010에 2230. 자, 이 마산 이 교도소가 좀 가야 되는데 이게 요게 이제 농지가 옛날에 이전 부지에 농지가 나온 겁니다. 농지가 나왔는데 쭉 떨어지니까 농지인데 유한회사 산내음 유한회사 농업회사 법인 산내음이 됩니다. 유한회사 농업회사 법인 산내음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 농업회사 법인 산내음으로 받았다. 자, 우리 마산교도소 혹시 아시죠? 여기 여기로 이사갑니다. 이사를 가요. 지금 현재 어딨나 그러면은 서마산 IC 어디 요쯤 있습니다. 요쯤 마산교도소가 있어요. 이게 여기로 이사합니다. 여기로 이사를 가는데 여기 이사 간다니까 마산교도소가 너무 오래하고. 근데 그때 이제 이랬습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지금? 요때죠. 제가 한창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낙찰받아 간대요. 뭐냐 했더니 곧 보상금 나온대. 교도소가 가면은. 그래서 이제 받으면 좋다 이런 겁니다. 갔는데 그래 보니까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교정시설 뭡니까 교정시설? 이 교도소 부지입니다. 교도소 부지. 자, 이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교도소 부지인데 자기들이 낙찰을 받겠다. 낙찰을 받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상금 수령해서 안 쓸까? 아직 못해서. 그럼 뭐 11년 더 걸렸죠? 11년. 그럼 뭐 도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그때 냈습니다. 내가. 저끼리 싹, 돈 벌러 갖고 나 내가 깨워주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그때 안 끼기 잘했다. 괜히. 자, 근데 이제 유한회사, 농업회사 법인을 받는 거는 7억세를 옛날에 감면받으려고. 옛날에. 이 7억세가 보통 여기에서 뭐, 보통 일반 개인 것도 뭐 3.4%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감면받으려고 이제 그런 목적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한회사 받는 거는, 다음에 이제,
요안에서 받는 거는 다음에 경비 처리 이런 것도 이제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요안회사 농업사 법인인데 취득세 3.4% 전액을 감면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조금씩 받을 게 하더라고. 받으면은 한 3배, 4배 정도 보상금은 안 되겠느냐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보상금은 여러분들이 나와봐야 나오는 거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법무부, 창원시청, 법무부, LH공사 세 군데서 박자 맞아야 되거든요. 이 돈이 탁탁 들어와갖고 새로 짓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 세 군데서 돈이 원만하게 잘 접근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넘게 지금 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산교도소에 있는 환자들, 뭐랄까, 수감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 겁니다. 아마 새로 지가면은 이제 좋겠죠. 저도 39살을, 논산에 갔는데, 우리 앞기수까지는 완전 보일러도 없는 데서 갔는데, 우리가 딱 가니까, 그때는 새로 지가지고, 저기 논산에, 논산 36연대가, 논산 어디입니까? 36연대 되나? 1소대, 제가 1소대 1번이거든. 네. 여러분, 1소대 1번 뭔가 맞는 데가 아닙니까? 맨날 맞는 자리입니다. 맨날 맞는. 손 들어, 그러면 1소대 1번 나와보면 내가 뭐냐 하거든. 사격합니다. 8시부터. 1소대 1번이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11시 59분까지 훈련 기합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4소대 말번은 11시 58분에 불합격했어요. 기합 시간은 1초. 저는 4시간 동안 기합 받고 이런 겁니다. 1소대 1번이 아주 불행한 군부입니다. 16분 했는데 1번은 하러 자고 내가 논산 훈련소에서 아주 고생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여기 이제 농지를 이제 사살 보상을 받기는 받는 모양인데 그래서 보상금 받는 거는 그렇게 참 쉽지 않다, 그죠? 쉽지 않다. 장타를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자, 30봅니다. 이 모텔을 사가지고 우리 한 번에 샀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임대는 잘 나왔대요. 근데 이게 낙찰을 받고 문제는 낙찰을 받고 입주를 하려고 보니까 잔금을 넣고 보는데 완전 조폭들이 앉아있더랍니다. 모텔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낙찰 받는 사람들도 아줌매도 대단한 아줌매라 나이는 들었는데 신랑이 이제 그 외제 물건 같은 거 이제 술집에도 팔고 뭐 이런 거하고 돈 많이 버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딱 1대를 붙었대요. 조폭하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상당한 뒷돈을 주고, 영도비를 주고 받았다. 그런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막 그 당시에는 9억 5천 주고 잘 받은 거예요, 이게. 여기 상당히, 상남에서도 아주 이름 있는 모텔입니다, 이게. 세계 측에서 받아갖고 이제 수익을 내고 했습니다. 자, 이제 모텔에 나오는데, 자, 32번입니다. 32번. 영업증 필요한 업종 분류를 보면은, 영업 허가증이고 등록증. 우리 학원은 등록증입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이런 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등록이죠. 자, 숙박시설은 허가다, 등록이다, 신고다. 신고죠, 신고. 1번 입점, 일반 입점하고 휴임점. 고시원까지 신고입니다. 신고를 해서 그런데 뭐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나 내가 볼 때는 고놈이더라고. 하도 뭐 신고라고 좀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다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3번. 대형 공실 사무실이 많습니다. 우리 보면은, 경매에서 보면은, 전용이 80평, 90평, 100평 있는 게 많아요. 상가가. 여러 5층인데, 상가가 100평이 나왔다 하면은, 뭐, 관리비도 많이 밀리겠지만은, 요거를, 고시원으로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더라고. 예. 요가 타운, 이거는 한 90평 되는 공실이죠. 사무실인데, 요거 낙찰받아서 민들레 고시태, 고시원을 받더라. 고시원으로 낙찰받아서 수입을 잘 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시원이 이제 이종 건생인데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또 설명 드릴게요. 고시원은 이종 건생 중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은 이종 건생이고 이상이 되면은 예로 150평이 넘으면은 숙박시설을 분류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평수가 크면은 숙박시설을 가서 굉장히 이제 좀 까다롭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뒤에 넘어갑니다. 34번 보세요. 34번.
숙박시설과 고시원의 차이점이 가지고 숙박시설은 우리가 아까 배운 일반 숙박, 생활 숙박이 있습니다. 치사가 되는 생활 숙박. 이게 2012년 1월달 시행한 거 보니까 한 10년 됐네. 생활 숙박 시설이. 그 다음에 다중 생활 시설, 고시원이 있습니다. 고시원. 500m, 500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다중 생활 시설로 가는 거고, 500제곱미터, 150평 미만은 이종 건성으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분류가 됩니다. 그것만큼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5번 보세요. 35번. 자, 고시원이 영업 중에 경매를 당합니다. 고시원이. 그래서 성남에 보면은 이 20억짜리가 14억에 고시원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면적을 보면은 자, 756이다, 그죠? 그럼 한 200평이 넘네. 500제곱보다 넘네. 넘으면은 이제 뭐 들어가야 되나? 지금은 이제 숙박 들어갑니다. 숙박으로. 그렇게 분류돼서 아주, 상당한 규제를 받는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시원이 이렇게 이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데 이게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36번 한번 보세요. 36번. 서울시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고시원 신축은 기재사항 변경조차도 매우 어렵다. 면적도 통과하고 창문도 설치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관용 건축사 유튜브를 보니까요, 나왔는데, 자, 서울시 고시원의 건축 기준을 보면은 창문을 설치된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고시원 하려고 하면은 창문 없는 이거는 이제 안 됩니다. 전에 이제 뭐 사고가 났었죠. 이 그림이 다 있네. 큰일 났네, 이거.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교재를 보면은, 자, 교재 쭉 써놨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건축법에 고시원은 이제 서울시에는 창문이 설치를 안 하면 허가 안 돼요. 이게 허가 안 되고, 2020년 7월 1일부터 되고요. 무조건 창문을 설치해야 되고, 쭉 이제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냥 간단히 고시원 크지만은, 자, 뒤에는 가봅니다. 요거도 이제 주차 대수하고 모든 것이 쫙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고요. 고시원을 만약에 낙찰받아서 아까처럼 민들레 고시원처럼 하려고 해도 이제 이런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창문이 없는 고시원은 안 된다, 이죠. 이게 왜냐, 그러면은 전에 그 종로 9길 고시원에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11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강화시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법규가 여러분이 평범하게 하는 고시원 큰 것도 상당한 규제가 심하더라. 여기 맞춰줘야 고시원에 이제 여러 한 200평, 300평을 낙찰받아서 고시원으로 6, 7, 8점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그 건축 기준에 다 맞춰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이런 전문가들을 의논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시원 이제 영업 신고를 하든지 등록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37번 봅니다. 37번. 이 그림이 갑자기 오늘 도망갔네. 갑자기. 자, 37번 봅니다. 37번. 지하 1층을 해서 받아요. 지하 1층. 우리 지층 받으면 뭐 돈 될까 안 될까요? 자, 한번 보입니다. 간단하게 09-19051. 자, 우리 수강생이 요거를 이제 낙찰 받습니다. 수강하다가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주황동에 건물이 570평. 굉장히 크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570평 같으면. 관리비가 문제겠죠? 관리비가 문제. 31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져요. 이 지층 1층입니다. 지하 1층. 지하 1층인데 여기가 상당히 옛날에 나이트 클럽을 하다가 그 다음에 대형 호프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브로젠 하인가 뭐 하여튼 뭐 이게 지하 1층을 완전히 나이트 클럽입니다. 나이트 클럽 하다가 아이젠 브로이네. 아이젠 브로이 하다가 대형 호프집으로 바뀌고 대형 호프점에서 전에 이제 신안에서 조응하고 합병을 했어요. 그래 한 5개 지점이 여기서 호프들이 한 현장이 있어요. 제가 감기에 있어요. 이 집에는 있는데 자 그때 이제 이 종은행 직원이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차장이 막 쪽발이 여기를 꺼내가지고 한번 저기 상록 지점으로 유배를 가고 그랬어요. 지점으로. 여기 다 내 옆에 있다가 나는 또 이제
부하직원 관리자도 잘못돼서 또 위에서 쪼가리나 받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 하여튼 막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570평인데 개인이 받았어요. 원래 개인. 이 두 사람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하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그때 법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됐습니다. 법인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 받은 것이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양도담보 관련해서 이게, 이 낙찰자가 안에 물건을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물건을 전부 갖다 버립니다. 570배 있는 물건을 전부 갖다 버려. 근데 이제 이 저축은행에서 야, 그거 왜 버렸나? 우리가 15억 그거 옛날에 양도담보 잡은 건데 네가 버렸으니까 책임을 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공문이 나오고 난리 났어요. 그 제가 이제 중간에 뭐 해결해 준 막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자, 막 그런 거 그렇고요. 일단은 31억짜리를 4억에 낙찰 받을 때 대출을 적당히 받았습니다. 예로 80%. 그러면 한 4억 정도 받았겠죠? 뭐 3억 5천이나 뭐 받았을 겁니다. 받아갖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안에 술 잘해가지고 지금은 뭘 바꿨냐면은 대형 이게 이제 스크린 골프, 바르셀로나 골프집으로 바꿔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팔라고 보니까 개인 같은 거 어떻습니까? 너 얼마 샀는데? 예, 4억 3천. 얼마 파는데? 예, 30억. 그러면 세금을 많이 때리겠죠. 자, 법인 같으면은 10년 동안에 있는 누적 손실도 그걸 감해줍니다. 내가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내가 손실한 게 한 10억이 돼가지고 실제 10억은 20억 버렸는데 10억만 세금을 내겠다. 이러면 또 가능해요. 가능한데 개인 같으면 그런 것도 안 봐줍니다. 안 봐주고 너가 얼마 산대? 예, 4억 3천. 파긴 얼마? 30억. 거기고 많이 버렸네. 세금 딱 내.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됐어요. 자, 하여튼 지하 1층도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해서 낙찰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9번을 보면은 상남에 상가를 사가지고요. 우리 대학원생이 보니까 상가를 사가지고 개인 명의 삽니다. 개인 명의를 상가를 사서 등기부를 보면요. 개인 미스터 배에서 유한회사로 팔고 유한회사에서 이시로 또 다시 파는 걸로 4억 9천에 파는데, 자, 다시 3억 6천100에 사가지고 4억 9천에 파는데 1년 몇 달 지나가지고, 그러면은 개인이 팔면은 세금이 얼마입니까? 개인이 1년 좀 지냈다 44%? 44%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에다가 소유권 넣어가지고 법인에서 파는 걸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취득세 4.6% 하면 더 물어야 됩니다. 법인을 하려고 하면은 취득세 4.6% 물고 개인한테 팔아요. 그럼 애초에 법인을 낙찰 받지 말라고 개인 받내야 됩니다. 4.6% 취득세를 두 번 물어가면서. 그죠? 4.6% 상가 취득세 몇 프로요? 4.6%. 두 번 물었어요. 두 번 물어갖고 팔더라,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낙찰 받을 때 보통 보면은 일단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수익 나가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그러면 몇 달 뒤에 판다, 1년 뒤에 판다, 이런 팔 때 뭐로 팔 거냐, 세금 얼마나, 그거 계산해가지고 아까 했죠. 개인을 낙찰 받을 거냐, 매매 사업자를 해서 낙찰 받을 거냐, 법인을 받을 거냐, 그런 세 개를 잘 연구를 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이분처럼 개인 낙찰 받아가지고 법인 바꿔서 또 팔고 개인한테 이렇게 하면은 취득세를 두 번 물어요. 4.6%. 그럴 필요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 40번. 지하 2층이면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이 쉽지 않죠? 요거를 그래도 공연장으로 임대를 놔가지고 월세를 적정하게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나이트클럽이거든요. 나이트클럽. 그러면 지하 2층을 나이트클럽을 그냥 명도를 탁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누가 임차인이 예로 이 사람이 공연장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소방법입니다. 소방법. 지하 2층이니까 사람 죽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하 2층쯤 되면요, 이게 출입구가 두 개나 됩니다. 요 막기법 요로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화재 있으면은 5층도 마찬가지. 5층 이상이 돼도 5층도 2개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5층 건물 보면 출입구가 2개입니다. 양쪽에. 그래서 뭐 불이 나삐면은 엘리베이터 맥히고 불이 나면은 딴 데서 빨리 나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출입구가 2개인데,
이 허가업종은 그냥 쫓아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요거처럼 영업자 지위 성대 신고서 이렇게 해서 양식을 받아가지고 성계를 받아야 돼요. 쫓아 보내버리면은 뭐 되긴 됩니다. 예를 신규로 누가 임차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나이트클럽 하겠다 그러면 허가 내면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니까. 지하에 정의돼가지고 스프링쿨러 안 놓으면은 다 설치해라 말아라 뭐 방염 처리해라 말아라 다 하거든요. 그러면 뭐 돈이 1, 2억 3억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소방 때문에. 자, 그래서 영업자 지위성계 신고는 낙찰 앞으로 받습니다. 명도할 때. 자, 내한테 영업을 니하고 가서 가서 양도 양수서 다 만들어가지고 허가증 원본 들고 와서 자, 내가 일단 성계를 받습니다. 낙찰자가. 성계를 받아가지고 새로 임차해 놓으면 넘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 모텔도 그래요. 자연녹지 모텔이라. 자연녹지 저게. 그러다가 낙찰 받아갖고 이사비 안 주려고 쫓아보내 비싸. 그럼 자연녹지 저게 모텔에 그 임차인이 160만 나와버렸어요. 그러다가 내가 4억 5억 주고 리모델해서 모텔을 신고하러 갔더니 자연녹지는 모텔이 안 된대. 안 되죠, 자연녹지. 그럼 뭐 4억 5억이 물어야 되잖아, 지금. 그럴 때는 영업자 지위 성계를 받아야 돼. 주거니 받고 이렇게 해야 이제 옛날 그게 딱 되는데, 수집도 그래요. 수집도 영업자 지위 성계 받고 양도 양수 받고 이렇게 서류를 받아가지고 성계를 받아야 소방법에서 자유롭다. 이야기입니다. 소방법에서. 안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다. 이게 봅니다. 자, 41번. 아까 지하 1층. 이거를 우리 수강생 받았죠? 또 하나 더 받습니다. 내서에 26억짜리를 8억에 받아요. 이래가지고 대출을 보면은 위에 거는 현재 21억, 밑에 거는 현재 14억. 자, 밑에 거 한번 보세요. 8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현재가 대출이 14억 하면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능한 사람이라 내가 보면 안에 수리 행동이 그래갖고 이제 4억에 받았는데 안에 물론 수리를 많이 들어 한 10억까지 수리 들어왔죠. 스크린 꼬부려 만들어 그러면 수리가 많이 들어갈 거다 아닙니까? 안에 홀 만들고 하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자우리가 대출도 이제 많이 받아내더라고. 그래서 보통 고수들은 상가를 14%, 30% 이리 받으면은 나중에 추가 대출을 많이 받아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추가 대출은 보통은 이제 6개월 지내야 되는데 또 잘 뛰는 사람은 뭐 2, 3개월만 또 갈아타더라고. 은행 갈아타기 하더라고요. 가는데 그거는 여러 능력이고 하여튼 뭐 추가 대출을 좀 받아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 보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럼 42번. 바닷가 횟집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11에 5494에. 보겠습니다. 우리 수강생 갔거든요. 가가지고, 자, 낙찰 받았어요. 이랬더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부원장님 어디 하시노? 인터넷 연결 안 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봅니다. 사실 보면은, 이게 이제 옛날에 이런 가든입니다, 가든인데, 그림이, 그죠? 이건 교재는 잘 보이죠? 예. 교재는 완전 이렇게, 스튜디오, 캉 스튜디오 바꿨습니다. 캉 스튜디오 바꿨는데, 이게 이제 낙찰을 이리 받아도 요거를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림을 그려야 도움이 되더라. 그래야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그래서 천지 가든을 낙찰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요거를 그림을 잘 그리더라. 그리니까 낙찰가에 3배, 4배도 팔 수가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 받을 때는 잘 보시고 저거를 받아서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43번. 자, 43번은요, 하포구 93면에 요거를 이제 낙찰 받습니다. 요게
2억을 더 주고 했는데 혼자 됐어요. 혼자 돼가지고 조금 서운하죠. 그래서 지금도 만나도 절대 그 이야기 안 합니다. 내 2억을 더 주는데 내 혼자밖에 안 들어왔더라. 근데 보통 보면 그래요. 모텔이나 이런 거를 보통 10억, 20억 단위로 낙찰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는데 어떤 경우는 혼자 받는 경우인데 2억을 더 쓰는 사람이 있어요. 2억, 3억 드는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뒤에 후회를 하느냐, 그런 거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잔금을 넣고, 그죠? 너무 무부해라도 적당히 사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떨어질 때 뭐 돈을 더 주고 샀다, 그런 거 가지고 떨어지면 되게 후회를 하지만은 당장은 기분 나쁘죠. 오늘 하루 정도는 기분 나쁜데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게 별로 희석이 돼버려요.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쓰기를 원하고, 자, 요거를 샀는데 사가지고 그때 왜 이거를 이제 높게 썼나 그러면은 이 전망이 참 좋습니다. 여기서 보는 전망이 이 우리가 콰이라는 다리 아시죠? 우리 창원에 오시면은 꼭 여기 오세요. 여기 신발 벗고 지나가죠. 지나가면 밑으로 이제 볼 수 있고 해가죠. 또 요거는 이제 세 달인데 여기는 밤 되면은 또 조명이 희한하죠.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여기서 보는 이 전망값이 돈을 주고 못 사요. 그리고 여기서는 상가가 좋은 쪽밖에 없어요. 없고 주차장 다 들어가 있죠. 여름에 들어오면 뭐 덮어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1, 2, 3층에 다 들어와가지고 단팥죽도 15,000원께도 사 먹습니다. 아빠 단팥죽 사줬어. 근데 야 비싸서 안 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죠? 뭐 좋다 15,000원이라도 막 사줬습니다. 딴 데가 없으니까 독점적으로 쓰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자주 요가거든요. 지중해 요가인데 여기엔 또 사장님도 이제 팔았습니다. 뭐 팔아갖고 이제 저 안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분도 수강을 왔고 학원에 한 4기수 제제제 수강까지 했습니다. 이분도 김도영 씨도 했고. 그래서 여기가 참 좋습니다. 좋고 이 전망이 좋은데 요런 데는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투썸 프리스하고 그 엔지니어서 그 점포 담당 팀장을 제가 하거든요. 한 50억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좀 사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하여튼 한국에 돈 사람 많아요. 전망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연결해 줄 테니까 이런 물건이 있으면은 좀 연결해달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봐가지고 이제 전망이 좋고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그런 데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뭐 낙찰받고 지금 뭐 70억 주도 안 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리를 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하리수 이렇게 이제 그 커피점을 바꿨습니다. 전에 L 가다가 지금 하리수 커피점으로 해가지고 영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번을 보면요. 고성군 33면에 41억짜리를 8억 9억에 낙찰받기 찜질방입니다. 이게 옛날에 큰 대형 찜질방이고 땅이 넓어요. 넓은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쭉 만듭니다. 시설을 많이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고성군 블루벨인데 9억에 낙찰받고 50억 정도 투자해서 90억에 법인에 팝니다. 90억에 이렇게 그냥 팔고 뭐 물론 이제 대출받아 사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땅이 좋고 전망이 좋은 거 이 바다가 바로 옆이거든요. 전망이 좋은 거는 낙찰을 받아 놓으시면은 수요자가 항시 있어요. 항시 제일 좋은 게 짜죠. 창원 오시면은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신마산에 택시 타고 브라운 헨젤을 갑시다. 가보세요. 브라운 헨젤. 그게 30억 낙찰받은 건데 지금 뭐 300억 주도 제가 안 받은 거죠. 300억 주도. 땅이 5,500평인데 옛날에 시민버스 종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나 이 바닷가 쪽은 전망이 좋은 데를 다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망이 좋으면은 임야도 마찬가지. 전망이 좋다, 바다가 잘 보인다, 뭐 전망이 좋은 데는 적극적으로 낙찰을 검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 약국을 경매 살라크면 20억, 30억 줘야 됩니다.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야 되는데, 인천 서구도 20억에 낙찰됐어요. 20억에. 자, 넘어갑니다. 창원 성산구에 있는, 요거도 그 세계로 약국인데 옛날에 수영약국이죠. 수영약국 요거도 27억에 나왔습니다. 27억에. 그러나 우리 경공매를 배운 사람은 5억짜리를 5억짜리를 10억짜리를 5억에 낙찰받아서 27억에 이렇게 행세를 할 수 있다. 27억에. 그래서 이렇게 자 물어봅니다. 27억에 낙찰받은 사람이 멋쟁입니까? 10억짜리를 공매에서 5억에 낙찰받아서 27억 만드는 게 멋쟁입니까?
후자가 더 멋쟁이죠. 이런 것들이 경매에서 보면은, 공매에서 잘 찾아보면은 있다는. 그래서 이 주변의 여건도 보고, 자, 이런 게 있죠. 답사 가면서, 여보야, 차 타고 가자. 자동차 딱 그래가지고, 쓱 앞에 도착해가지고 한 1분 보다가, 뭐 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멀리서 차를 세워놨고, 왔다 갔다 주변을 한 1, 2km를 쭉 걸어봐야 돼. 걸어보면서, 거기에 뭘 하면 좋은지, 앞에 요걸 낙찰받아서, 임대인이 갑이 되려고 하면 뭐 하면 좋은지, 그걸 자꾸 연구를 해봐야 돼요. 해야 되지. 그냥 막 시익한 거, 뭐 그것도 좋다. 그냥 인터넷만 보고 낙찰받자. 이렇게 들러만 사람 많아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고, 최소 한 3, 4분 정도는 가보기를 원합니다. 평일랑 가보고, 주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가봐야 분위기를 알지. 또 햇빛만 가는데 손님이 발반 수가 있고, 햇빛 갔는데 아무도 없는 수가 있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럼 모텔 가면은 너한테 물어보면 되겠노? 매출을. 청소하는 아지네. 청소 아지는 물어보면 잘한다. 그죠? 물론, 이제, 셀프 모텔 이런 거는, 밖에 대강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20개인데, 셀프 모텔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인데, 5개만 문이 열려있더라 하고, 15개는 막 청소한 아줌마부터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약국에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고민해 보시고요. 자, 46번입니다. 46번. 46번이 그동안에 제가 본 중에서는 최고 넘버원 물건입니다. 넘버원. 자, 온비드 가셔가지고, 가포동 606에 3을 한번 쳐보세요. 603. 요게, 택시 타고 서울 오시는 분은, 저기, 신마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신마산의 브라운 핸저. 브라운 핸저 가자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커피점이 나올 겁니다. 자, 온비드 공매 30억 낙찰이 300억이 되다. 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다 놨습니다. 막 300주도 안 팔 것 같아요. 자, 일반 용도 지역이 일반 공업지역 좋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아주 좋습니다. 용도 지역이 아주 좋아요. 옛날에 80억 주려고 매매하다가 시민 버스 종점자리입니다. 버스 종점. 종점이 옛날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공매가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결국은 30억에 이제 팔리게 되어버렸는데, 브라운 핸저 마산점입니다. 브라운 핸저 마산점.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그 낡은 버스 차고지의 변신이죠. 브라운 핸저 마산점은. 그래서 이게 53억짜리인데, 결국은 한 30억이 낙찰되고요. 대출은 80%니까 24억 정도 대출이 되었습니다. 80%. 24억 됐으니까, 그럼 자기 돈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6억인데, 3명이서 나누게 했으니까 1인당 한 2억 하고, 시도세 내고 했어요. 자, 한 것이, 여기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다가, 이 도심이거든요. 마산의 도심입니다. 도심, 마산의 항구가 밤에 보면은 더 좋아요. 밤에. 자, 다시. 섬의 바닷가를 사는데, 밤에 저 앞에 동해가 비인다. 그건 안 좋은 겁니다. 남해가 비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앞에 건너편에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게, 우리 홍콩 가보면 알죠? 홍콩 야경 가면, 그래 보면 딱 됩니다. 다시. 가포의 지중해를 가보면요. 낮에는 좋아요. 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캄캄해요. 10시, 7시 되면 밖에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밤 되면 더 좋아요. 홍콩보다 더 좋습니다. 야경이. 그래서, 그런 야경을 여러분들이 잘 찾고, 그래서 내가 가죠.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봐라. 지중해에. 가보면은 캄캄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창밖에 보면은 바닷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보다는 밖에 환하게 정말 뭐가 반짝반짝하고 뭐 야경이 움직이면은 더 좋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닦고 쪼이고 기름치자. 이게 옛날에 버스 차고지입니다. 버스가 종점에 들어오면은 수리 좀 해가지고 닦고 쪼이고 기름치고 다시 또 빼내고 이런 겁니다. 요거 그대로 활용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팝니다.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브라운 핸저. 참 이게 멋진 물건이었다. 멋진 물건. 일반 또 공업적이니까, 더군다나 공업적이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호텔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무산이 됐대요. 무산이 되고, 도로가 좀 크게 놓고 이러면 좋은데, 호텔이, 도로가 이 접근성이 조금 약해가지고, 그때 호텔을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호텔 만든다고 지하 한 3층 정도 이 공간을 만들어놨죠, 배들을. 제가 가보니까 지금은 전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뭐 식당이고 뭐가 엄청 들었어요. 요 위에 말고, 여기로 들어가면 지하로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완전 이 바다를 비는 전시장이 1, 2, 3층이 막 수천 평 면적이 볼 수 있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최근에 뭐, 거제도도 그런 게 많았어요. 거제도에도, 여러 뭐, 대우조선이나 이런 큰 회사에 뭐, 옛날에, 별장 같은 게 많이 쓰죠. 갖고 있는 직원들용으로. 그것들이 막 공부에 몇 년 전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팔렸죠. 자, 그 다음에 47번은요. 재개발 구역에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습니다. 상가입니다. 상가 건물. 낙찰받아서 1년 4개월 만에 2억 5천 순수익이 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50가게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 구역에 지분 낙찰받으면 뭐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시내에서 해주더라고. 78%, 80% 정도 대출해줘요. 왜 해주느냐? 자, 그게 새만고 시내는 딴 데는 몰라도 저거 동네는 잘 압니다. 자, 요거는 보상금이 현금 청산이 얼마 될 거다. 주로 현금 청산은요, 주로 감정 가격 정도입니다. 감정 가격 플러스 한 10%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가. 현금 청산하는 거는. 자, 다시. 감정 가격이 6억이다. 그러면 한 6억 6천 정도 현금 청산되고. 자,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건 10억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보통 매매 거래가. 대출 받으면 얼마 될까? 대출 받을 때. 감정 가격이 얼마나 올까? 8억 5천. 경매는 11억. 11억. 자, 다시. 여러분 나하고 10억 주고 땅을 사고 팔고 하고 싶어요. 경매 감정은 11억 논다고 합니다. 그럼 은행에 대출 받을 때는 이게 8억 5천 준다. 그래서 목적 따라서, 그러고 현금 청산할 때는 또 얼마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표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1차 감정이 있죠. 거기에서 현금 청산은 한 10% 정도 오버돼서 나온다. 그럼 내가, 1차 감정이 6억인데 3억에 받았어요. 그럼 한 6억 6천 정도 받는다. 그래 갖고 하면은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8번. 이 낙찰 받는데, 이게 경주에 누가 전을 받았어요. 농지 낙찰 받는데 소나무 11그루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건설업체에 3억 주고 교섭하고 있다. 그까지 이야기 들었어요. 파는 건 모르겠는데. 자, 낙찰 받는데 소나무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소나무가, 임야나 특히 농지에도 보면은, 소나무가 돈이 되는 게 있죠. 이게 돈이 뭐 하나가 한 그루에 뭐 1,000만원도 있고 5천도 있고 1억짜리가 소나무가 있어요. 자, 요거를 보통은 낙찰을 여름 받을 때는 밭전이죠. 이게 전인데 소나무 11개 누구 김이거든. 경매에서 빠졌거든요. 공매에서 빠진지 따져보니까 지 거더라. 자기들 거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건설업체에 소나무만 3억에 팔고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 들었어요. 자, 그거 비슷한 것이 합천에 보면요. 합천에도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땅이, 농지가 떨어지는데, 여기도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있는데, 이게 그림이, 하여튼, 자, 내용이 이래요. 땅 주인이 옛날부터 심어왔다. 식재해서, 여러 가수원인데도 마찬가지고, 소유자가 A, B, C, D, E가 쭉 넘어가죠. 그래서, 갑을 병정으로 소유자가 바뀌면서 옛날에 갑이 심은 소나무였다, 갑이 심은 감나무였다, 나는 이다. 지금 낙찰받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갑의 위치를 가지고 그대로 자기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3자가 식재했다 그러면 내게 아니다 보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죠? 제3자가 자기가 뭐 옛날에 묘종을 사가지고 임차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게 딱딱딱 재판 과정에서 뭔가 딱 답이 놓으면은 그거 내기라 볼 수 없는데, 기존 소유자들이 사고 팔다가 보통 가수원도 그러죠. 자, 가수원을 1000평을 팝니다, 5억에 팝니다 하고 넘어가죠. 갑에서 얼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 나무를 특약에다가 나무도 파면 인사 이상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팝니다. 파는데 갑을 병정을 가보면 난 정인데 갑 아들이 와가지고 이거 나무는 우리 겁니다. 감나무는. 그게 안 된다.
알겠어요? 그거 안 되고, 제3자가 식재했다든지, 뭐, 인목 등기하는 경우는 잘 없죠. 없으니까, 제3자가 식재했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내기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떨어지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아마 한 1억 넘게 되는 모양인데, 감나무가, 저게, 나무가, 그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고, 내가 우리 남편이 옛날에 심은 거다. 소유자가 여자인데, 그러면은 그건 한 10% 정도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내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자 입장에서. 자, 49번은요. 요거는 유치권 이야기인데,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안 들어가지죠, 지금. 자, 이런 거예요. 서울의 강남에는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이게 유치권 때문에, 이게 유치권이 판결이 있어요. 유치권이 13억이 성립한다는 이 판결문이 있어요. 있는데 나타봤습니다. 왜 받느냐? 지금 인터넷에 안 들어오는데, 유치권은 뭡니까? 공사돼서 못 받대 말이죠. 못 받는데 아파트에 유치권 거는 것은 건물의 가치 증가입니다. 원래 건물의 가치 증가 때 있는 거지. 예로 20년 아파트 유치권 성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만 된다 그러면은 뭐 니도 나도 아파트마다 전부 다 유치권만 신고하죠. 근데 유치권 아파트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1000건에 2,000건밖에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결문이 딱 있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 매화문에서 딱 적어놨으니까 못 들어온다 사람들이.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거주는 다른 사람하고 있어요. 있고 유치권 공사한 업체는 지는 판결문 있다고 내놨고. 자, 이제 낙찰자가 입찰자가 딱 본게는 거주를 제3자하고 있더라. 그러면 은반한 수준이야. 자, 이렇습니다. 유치권 소송하는데 소유자 보고 야 공사된 13억 내놔 이랬더니 소유자가 법원에 안 나타납니다. 무변론. 그래갖고 종결해버려요. 그것도 판결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는 정확 사건번호 모르니까 못 봤는데 그때 그런 판결이더라. 무변론 해가지고. 자, 그래서 낙찰자가 소송합니다. 역으로 해서 지금 보기에는 해당 들어와서 집행관에 쓴 해당 들어와서에서는 제3자가 3년 4년 거주를 했는데 네가 무슨 유치권이 성립하노 말입니다. 자,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면 뭐부터 본다고요? 해당 들어와서 보고 그때 점주자가 누군지 유치권 신고자 같으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해당 들어와서에 집행관에 갔을 때는 환경지가 있는데 어떤 공사업체가 지금 유치권 신고한다. 그건 백날 해봤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해당 조사서를 본다. 판결문 보면은 해당 조사서 보니까 집행관이 갔는데 다른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무슨 유치권이 설마노. 이런 판결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가지고 벌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